안녕하십니까. 양을라 종실 한라군 정부전공 대정회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나항국 제36강 시작하겠습니다. 제36강에서는 신라의 김씨왕조와 공조하였던 90세 위양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 367년 1월에 대자 송어미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는 서기 316년 탄생하셔 51세였습니다. 이름이 탐나항국 90번째 을라 위양왕이었습니다. 위양왕은 탐나기원 2736년 1월부터 탐기 2766년 9월까지 30년 8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위양시대의 한반도에서는 탐나,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5 왕국이 좌우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백제와 신라는 크고 작은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싸움과 화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군초왕이 즉위하자 그 싸움이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하물며 서해 건너 중국의 광활한 지역까지 백제의 영토 일부로 둘 만큼 강성하였던 국가였던 백제는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고해진, 해남, 고흥반도 그리고 발라, 독성, 독산성까지 차지한 탄미다레는 항상 눈에 가시였습니다. 백제에서 탄미다레를 남만으로 부를 만큼 굉장히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남만은 남쪽 오랑캐란 뜻으로 오랑캐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제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서기 369년 3월에 근초고왕은 남방 정복에 나서 가야와 탐나를 한꺼번에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제의 근초왕과 왕자 구수가 군대를 직접 이끌고 화왕, 가라, 압양, 아라, 대랑, 대가야를 평정하였습니다. 이런 침략군의 선봉에는 눈부신 활약을 하였던 자는 몽라근자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초왕은 몽라근자 장군과 함께 영산강 유역의 남해안의 탄미다레의 고해진을 직접 공격하였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탄미다레를 직접 정벌하여 도륙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백제는 탐나의 남만으로 불렀으며 5세기에 건립된 충주 고구려비를 보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로 불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라는 고대국가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탄미다레를 남만으로 불렀다는 것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탐나 왕국의 육지 무역 교두보였던 탄미다레는 서해 남해 지역의 해상 활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황호술과 선박 제조 기술로 해상 중심의 경제 활동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부를 쌓고 발달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기에 백제에게는 매우 성가신 집단이었습니다. 아울러 백제는 탐나가 고구려와 상호무역을 증대하며 선린관계를 유지하자 이후 연결된 탄미다레를 적대시하였습니다. 이후부터 탐나와 고구려는 상호무역에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도륙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무참히 당하였습니다. 이에 공포 분위기 때문에 주변의 안남, 벽골, 웅천, 발라 등의 4개 읍이 스스로 알아서 항복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신라를 동의로 비칭했는데 이러한 비칭은 신라가 상당한 저력을 갖추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보아 백제가 탄미다레를 남만으로 비칭했다는 그것은 백제에게 매우 위협적인 수준의 국력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탄미다레가 백제의 국익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고구려는 숙적인 백제의 백잔이라 불렀고 그런 고구려의 선린 관계를 한 탐나의 탄미다레를 백제의 남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점은 한때 백제와 탐나가 숙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백제는 탄미다레를 도륙했다는 것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도라는 짐승을 잡을 때 뜻으로 쓰이거나
죽여 찢어 밝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백제가 탐미다레에 대해서 증오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만이나 도르그포우는 백제가 탐미다레를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탐미다레의 행위가 백제에게 상당한 부담과 의구심을 주었기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탐미다레가 백제의 숙적인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었으니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탐미다레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탐나는 백제의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탐미다레의 세력은 백제에 대해서 극심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탐나는 90세 이항을 낳아가 즉위하여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백제가 탐미다레를 침공한 것은 영상왕 유역의 세력 집단에 대한 영토적인 복속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교역 거점을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탐미다레가 백제 근초고왕의 침입 이후 존속했습니다. 백제가 탐미다레에게 남만의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은 탐미다레가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 해도 독립적인 국가 탐나 왕국으로 계속 남아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복자인 백제군과 백제 사람들이 탐나의 탐미다레 사람들에게 행하여지는 온갖 수탈과 만행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겨우 얻은 곡식들은 곡물로 빼앗겨야 했고 더구나 백제 사람들의 멸시뿐만 아니라 자주 행하여지는 노략질과 만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탐나 왕국 탐미다레의 백제에 대한 원한은 극에 달하였을 때 반기를 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370년부터 백제와 대립관계에 있고 이웃 나라인 신라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신라의 힘을 얻어 백제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의 석시와 김씨의 왕위 싸움이 알게 모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최초 김씨의 신라왕의 미추 왕조를 세우는 큰 대들보 역할을 하였던 양부와 양지르, 양씨들의 대활약을 힘입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미추왕 이후 다시 석시들이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석시들은 유래왕, 기림왕, 흐래왕 72년간이나 왕위를 차지하자 김씨들은 다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여러 세력과 설린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흐래왕 이후 김씨 내무랑은 백부였던 미추왕을 잃어버렸던 왕위를 다시 차지하였으나 언제 어디서 석시들의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탐나의 탐미다레는 신라 김씨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가 외와 연합하여 외병을 끌어들여 364년, 393년 사이에 여러 차례 신라를 침범하자 이들에 대항할 목적으로 신라 내부에 통합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해졌고 외부로부터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서기 364년 4월에 외가 크게 군사를 대거 침입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내무랑이 두려워 가히 맞서지 못하고 풀로 허수아비 수천 개를 만들어 병사처럼 옷을 입히고 도암산 아래에 줄을 세워 동시에 용병 1천 부연 동쪽 들판에 숨겨놓았습니다. 토암산에 신라 군사가 많다고 믿었던 애군들은 토암산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들판으로 직진하여 왔습니다. 이때 매복하였던 신라군이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아 외병은 대패하여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373년 4월에 예군이 다시 쳐들어와 다른 때와 다르게 금성을 포위하고 나흘이 되도록 포위를 풀지 않았습니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내무랑이 지금의 적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에 깊숙이 들어와 사지에 있으니 그 칼날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탐나와 고구려의 지원병을 요청하는 밀사를 보내어 포위망을 밖에서 뚫어줄 걸 요청하였습니다. 탐나에서는 백제의 위협을 염려되나 미추왕조 양부와 양질의 인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린 탐나의 탐미달의 독산성 성주 양탕은
이때가 바로 백제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탐남하로 무장한 용감한 기병 200명을 출동하여 외의 포위망을 뚫었고, 외병이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을 때 수비하던 신라군 1,000명이 나와 협공함으로써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탕의 조별은 양빌로론 고교울라의 동생으로서 탐나의 육지로 이주와 성행할 무렵 서기 289년 이주단을 이끌고 영상왕 사로 독산성 지금의 광주서구 서찬동까지 이주하였습니다. 그는 이주민들과 힘을 합쳐 가장 익숙하였던 장사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20년 뒤에는 오직 장사만 전념하여 마침내 멀리 서진, 동진 등의 중국의 나라들과 예까지 드나드는 사주범선만도 5척이나 가진 중개무역의 거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손자 양탕은 서기 369년에 신라의 근초광의 침공으로 성주가 죽자 그 뒤를 이어 독산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신라에 협조하여 예구의 침략을 물리친 사실이 백제에 알려지면 백제로부터 시달릴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탐나의 탐미달의 수장은 독산 성주 양탕은 신라에 의탁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북해양을 안무사로 대동하여 백성 300여 명을 이끌고 신라로 입성하였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신라의 내무랑조를 구해낸 양탕이 탐남하로 무장한 기병을 포함한 3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금성에 입성하자 내무랑은 이를 극진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시의 집성 마을의 양자동을 중심으로 진안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습니다. 이때 신라 내무랑 18년, 백제의 군초왕 27년이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서기 373년 근초왕이 평양 정투에서 고구려 40년이나 이끌었던 고구관을 전사시키고 대동강 이남의 땅을 차지하였으나 건강 후 악화로 중병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양시대에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보면 서기 368년에 백제의 근초광이 사신을 보내 좋은 말 2匹를 내문하게 선물하여 신라는 백제와 화친을 유지하며 국력을 다져갔습니다. 당시 신라는 잦은 홍수로 크게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때 홍수로 산이 12군데나 무너져 민가 피해가 대단하였습니다. 신라는 연이어 발생한 가뭄과 흉년으로 백성이 굶주리고 유랑자가 늘어나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내문왕의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라 왕실에 큰 공을 세운 탐미달의 백성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육부에 나누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탐미달을 복속하여 아군으로 믿었던 백제의 군초광이 이 일로 불같은 화를 내며 신라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나라가 화목하게 형제처럼 지내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대왕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도망간 백성들을 받아들이니 이는 화친하자는 뜻이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왕께서 기대한 바가 아니니 속히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바라오. 그러자 내무랑도 사신을 편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무릎을 꿇었다 하여 영원히 나의 백성이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항상 같은 마음을 갖게 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그들을 생각해 주면 오고 힘들게 하면 가나니 백성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대왕께서 백성을 편하게 해주지 않은 것은 반성하지 않고 과인을 책망하면 어찌 이토록 심할 수 있소이까. 이 사건으로 백제와 신라는 한동안 옥신각신하였고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서기 371년에 백제의 근초광이 3만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습가해 고구관을 전사시키자 고구려와 백제를 독일 수 없는 온수지간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탐미달의 성주 양탕이 신라의 김수왕과 공조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신라에 입성한 사건은 이러한 경황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탐미달하고 완전히 복속되었다고 믿었던 백제는
신라의 처신을 못마땅했지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373년 백제의 근초광이 노왕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4년 전 백제가 도륙하였을 때 살아남은 담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오난이 쌓였겠습니까? 언젠가 다시 일어나 보복하리란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며 생산품 거의 조공으로 빼앗기며 온갖 수모와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탄미 달해의 성주 양탕이 결단을 강행한 시기는 백제의 근총왕 28년으로 노안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시기였습니다. 그 이듬해 근초광이 죽고 근구수왕이 즉위하였으니 탐나 탄미달해의 백성들에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한 신라와 백제의 전투에서 이전까지만도 매번 백제가 승리하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제에게 도륙당하였던 탄미달해의 주세력 300여 명이 신라로 입성하였으니 왕권 강화 그리고 있었던 신라 네모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대적 환영을 넘어 천군 만마를 얻은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네모락은 어떠한 후한상도 내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대적으로 환영하여 정치적 안정의 힘을 얻는 계기로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후부터 신라와 백제는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며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라가 당과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라 조정에서는 탐남왕국 성주 양탕을 광숭사로 환영하며 큰 상으로 성주 왕자를 봉하여 장로 구관을 내렸습니다. 신라 네모나이 크게 환영하여 어질양의 양을 대들보 양의 양으로 부시로 제사성하도록 사성 왕이 성을 내리었습니다. 당시 많은 부족이 성씨가 없어 중대한 포상을 할 때는 왕이 성씨를 내려주는 것이 최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탄미달의 세력은 성씨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최고로 우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성씨의 글자를 바꾸는 상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한때는 어질양과 대들보양을 혼용하였으나 결국은 대들보양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씨는 신라의 우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여 많은 정승을 배출하는 대족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양탕은 양씨의 중시조로 추대되었습니다. 석시왕조에서는 김씨왕조로 바뀌는 데는 탐남국에서 온 미추왕조 양부, 양지르와 네모왕조 양탕의 인연 때문에 양씨를 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신라왕국 양씨와 공동정권이 되었으며 그 권력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라의 힘을 확정할 때도 탐나의 이름을 연결하여 새로운 나라란 뜻으로 신라로 확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은 신라의 벼슬을 지낸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신라로 이주한 양탕 후손으로 태종 무열왕조의 법률을 정비한 이방부령 양수와 최고 관직의 일길차를 지낸 양신은 통일신라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12대 후손으로 추정되는 신라 경덕왕 16년 양우랑이 왕실의 공문이 커 남원 부백을 받은 뒤부터 남원양씨로 분적하였습니다. 그 후손으로 한 큰 파족은 두나무 양능양이 동궁 내시 강학사를 지내 병부공파를 이루었습니다. 또 한 줄기는 용성부원군 양주운이 분파하여 용성부원군파를 이루었고 또 한 줄기는 영의정을 지냈던 양윤희가 분파하여 장영공파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매우 강성에 번성하였으나 양을라 후손의 최대 파족이 되었습니다. 위양 3년 서기 369년 9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치양에 싸워 패하였습니다. 서기 371년에 또 다시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10월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침공하여 평양성에 공격하여 고구려 고구관을 전사하였으므로 고구려 17대 소수림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백제에서는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양 6년 서기 372년 6월에 전진의 왕 불견이 사자와 승려 순도를 고구려에 보내옴으로써 처음으로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고구려 교육기관 태학이 세워졌습니다. 서기 373년에 고구려가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유양 9년에 서기 375년 11월에는 백제에서 근초고왕이 죽고 14대 근구수왕이 즉위하였고 백제의 고흥이 백제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였습니다. 유양 11년 서기 377년 10월에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고 그 보복으로 11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였습니다. 유양 18년 서기 384년 4월에는 백제에서는 근구수왕이 죽고 15대 침유왕이 즉위하였고 10월에는 마라난타가 백제의 불교를 전래해왔습니다. 11월에 고구려의 소수리방이 죽고 고국양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이왕 19년 서기 385년에 6월에 백제에서는 침유왕이 죽고 16대 진사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368년 8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였고 서기 389년 9월에 백제가 고구려 남부를 침공하였습니다. 서기 390년 9월에는 백제가 또 다시 고구려를 도암성에 공격하여 부수었습니다. 유양 25년 서기 391년 고구려에서는 광개토왕이 즉위하였고 서기 392년 이번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북부를 쳐서 10여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해의 11월에 백제에서는 진사왕이 죽고 아신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394년 7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수곡성에 침공하여 패하였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8월에 남방에 7개의 성을 쌓아 백제의 공격을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서기 396년에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쳐서 58개 성을 함락시키고 도성을 육박하여 백제의 항복을 받고 왕의 동생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백제와 고구려는 수없이 서로 침공하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황왕 시대에 중국에서는 후진, 후연, 서진, 후량, 북이, 서연 등 외방 5개 종족이 세운 나라들이 다투어 이른바 동진과 5호 16국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렵의 서양에서는 노마는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 국교를 삼고 다른 종교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노마는 다시 동서로 분열하였습니다. 이왕 31년 서기 397년 9월에 왕께서 붕어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니 이때 전수가 81세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태야 잠규가 뒤를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물 가를 수출하였던 91세 종제을라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